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분입니다. 자, 오랜만에 파가야를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파가야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급등했었다가 최근에 한 6주 동안 또 시장의 조정을 겪으면서 다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사실 6주 동안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은 파가야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다른 빅테크 기업이나 특히 중소형주들도 보면은 최근 6주 동안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잖아요, 파가야가. 근데 제가 한참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당시에 주가가 10불에서 8불 한 이 정도였었는데,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이렇게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 하나 갖고 왔는데, 파가야 아직도 들고 계시나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를 했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파가야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룬 만큼 최근에 또 파가야의 좋은 소식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고, 제가 오늘 스터디클럽에서 공유해드린 뉴스에서 또 파가야에 대한 월가의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파가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그리고 매도할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운영하는 이 스터디 클럽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매수매도하는 종목을 그때그때 공유를 해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라가 아니라, 저는 이런 투자 논리를 갖고 이런 투자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는 걸 좀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 스터디 클럽에서 보여드리고 있었고, 파가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했었죠. 매수를 어느 정도 했었고, 제가 목표한 물량만큼을 매수하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갑자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과열 구간이라고 또 생각해서 멈추고 있다가 최근 하락 구간에서 다시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단타나 이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래 안 가지고 계시고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파가야 호재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3월 14일자 제가 스터디 클럽의 밀착 종목 데일리 체크해드리는 그 뉴스 코너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파가야가 5억 달러 규모의 AAA 등급, 그러니까 신용이 좋다는 얘기죠. 이 개인 대출 ABS를 거래 선사했다,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런 관련 뉴스들은 파가야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뉴스입니다. 파가야가 미국에서 ABS를 가장 또 많이 발행하는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동차 대출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들의 대출도 실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가야의 직접적인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간접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기사 제목 보시면 월마트가 클라르나라는 기업과 어떤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이 파가야에게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월마트에서 장을 보는 분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여기서 장을 보고 결제하는 분들이 원래는 어펌이랑 계약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어펌과 계약을 종료하고 클라르나랑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마트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는 이 클라르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에 왜 파가야가 수혜가 되냐? 이 클라르나의 이 주요 기술 파트너사가 바로 파가야라는 거죠. 클라르나의 주요 기술 파트너인 파가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클라르나가 월마트랑 계약을 맺었으니까 당연히 사용자 수나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할부 결제, 할부 대출 같은 것을 승인할 일이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파가야가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파가야가 평가해야 될 대출도 증가하고, 파가야는 여기서 또 수수료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과 파가야의 수수료 매출의 이 관계가 양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가야의 간접적인 또 호재가 될 만한 뉴스라고 기사가 나와서 제가 한번 공유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뉴스는 제가 오늘자 스터디클럽에서 공유해 드렸던 뉴스인데, 이제 월가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26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주가 대비는 한 2배 정도 상승 여력을 의미하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 요 근거로 26불의 근거는 2026년 예상 에비타의 멀티플 8배를 적용해서 26불을 제시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가 애널리스트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2월 26일에 스터디클럽에 올려드렸었던 내용인데,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파가야 1차 목표 주가, 그 다음에 목표 주가 달성 이후의 투자 전략, 그 다음에 목표 주가 달성 전에 매도할 경우가 생기면 어떤 경우일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도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만든 템플릿으로도 이렇게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적정 주가가 27불, 평균 성장률 조정 1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매출 성장률 관점에서는 31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실 수 있어요. 자, 마이 셀프 스탁에서 적정 주가로 들어가시면 제가 만든 템플릿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수정해서 입력값 적용을 눌러보시면 이 적정 주가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이트 이용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이 평균 성장률 조정값 을 어떻게 하냐와 이 섹터 PEG 레시오가 얼마냐가 좀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퍽값도 변수지만 이건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이 섹터 PEG 레시오가 사이트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마이 셀프스탁 같은 경우는 IT 섹터 PEG 레시오가 1.14로 되어 있고, 자, 핀비즈 데이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핀비즈에서는 여기 그룹으로 들어가셔서 여기 오버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섹터 PEG 레시오가 2.06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저는 예전에는 핀비즈 데이터를 참고하다가 지금은 여기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중간 정도. 마이 셀프 스탁은 좀 너무 낮은 것 같고, 핀비즈는 또 너무 높은 것 같고, 지금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1.67로 되어 있습니다. 섹터 값이요. 자, 섹터 메디안 값이 1.67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리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고, 이게 중간 값이기 때문에 중간 값을 산정하는 약간의 어떤 사이트들마다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산정 방식 뭐 이런 게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중간 값을 산정하는 방식이. 그래서 핀비즈 데이터는 어느 순간부터 이 값이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좀 뭐 알고리즘이 바뀌었는지 데이터가 좀 커졌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산정해 봤을 때는 적정 주가가 25불, 26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순이익 성장 관점이죠. 그리고 매출 성장 관점에서는 매출 성장률 조정값을 4% 성장하는 걸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적정 주가가 43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클럽에 공유해드리는 템플릿에서는 2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순이익 성장 관점.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0불이라고 되어 있고, 평균 성장 조정값을 저는 13%, 그러니까 2026년 성장률보다 더 낮은 값을 적용해 줬어요. 2025년은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이제 변화하는 과도기 시기니까 일단 20불을 정했고, 이 매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 주가는 지금 27불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성장 조정값 4%. 그러니까 이게 섹터 PEG 이런 값, 뭐 PSG 이런 값들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만든 요 템플릿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뭐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시든 이 입력 값을 바꾸시면 되니까 일단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시다면 제 스터디 클럽에 온라인 강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스터디 클럽에서는 여기 템플릿 15정 안내 활용법도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터디 클럽 회원분들이시면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정 주가 템플릿 활용법 1부, 2부 VOD가 있는데 이거를 보셔도 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주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27불에서 30불 정도를 1차 목표 주가로 잡았고, 만약에 1차 목표 주가를 달성한다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더 상향시켜도 될지, 아니면 미래 기대감 대비 충분히 지금 주가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면 뭐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1차로 27에서 30불 정도가 될 때까지는 매도하지 않고 보유할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20불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또 뭐 하락했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투자 원칙 같은 걸 어떻게 수립할 건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달성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파가야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 내로 갭 기준 흑자 달성이 예상된다라고 경영진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025년에 흑자 달성이 만약에 안 됐다라면 다시 한번 매도 여부, 그러니까 보유 여부를 결정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흑자 달성을 못했는가? 이게 단순히 한 1, 2분기 미뤄진 것인가, 아니면 회사에 심각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작년에 계속 좀 시장에 우려를 줬었던 좀 부실한 채권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손익계산서에, 그러니까 순이익 적자로 이제 감가가 된 그런 부실 채권들이 2024년까지 다 회계에 반영이 됐다,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해서 2025년부터는 재무제표가 좀 깨끗해진다라는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재무제표가 좀 더 보기 좋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자, 이거는 다음 분기 실적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회사와 관계없는 거시적인 어떤 경제 환경들, 뭐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경기가 침체한다거나 뭐 금융주나 핀테크주나 중소형주에 불리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것도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매도 리포트가 있었는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주장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소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 이유 정도는 계속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스터디클럽에서는 계속 데일리로 체크해 드리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호재 악재가 있는지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저랑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클럽에 한번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셀프스탁의 이런 좀 유료 서비스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50% 할인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 있는 유료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셔야 할인이 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터디클럽에서는 1년 이내에 큰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하는 종목들의 밀착 정보들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적정주가 템플릿을 활용해서 적정주가 도달 종목을 데일리 체크하고, 밀착관리 종목들의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도 데일리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호재나 악재 등의 뉴스도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체계적인 투자 루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MGB 파이어니어 클럽으로 오세요. 혼자 하면 외롭지만 함께 하면 든든합니다.